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6시 50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상승한 지수도 있고요. 그죠? 하락한 지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조하게 마감했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어제 저녁만 놓고 오면 실질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는 좋았죠. 그죠? 장 초반에 다 약하게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상승률을 낙폭을 줄여가면서 계속 올랐으니까 장중의 흐름은 분명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이 어떻다고요, 지금은 찔끔찔끔찔끔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죠?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해도 많이 상승하고 하락을 해도 많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상승을 해도 2에서 3%, 하락을 해도 뭐 3에서 5% 이렇게는 움직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젯밤에 아무리 긍정적인 흐름으로 뭐 마감을 했다라고 한들 나스닥이 마이너스 0.7% 이거는 결코 좋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지금 어떤 상황이죠? 그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얼마 전에 한번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급락을 했던 시장이에요. 이 급락의 아픔이 남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급락의 고통을 이 급락에 대한 상처를 회복하려면은 빨리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는 게 좋은데 어젯밤에 나스닥 마이너스 0.7%, S&P 마이너스 0.1%는 결코 강한 매수세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죠? 아직까지 지난 급락에 대한 상처를 회복하지 못했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더 빠질 수 있다. 조정이 더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긴장감도 다소 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 오늘 낮에 반도체 기업 실적 ASML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얘네가 다행히 뭐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지 지금 시간 외에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로 인해서 일단은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마감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바닥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한번 지켜보긴 해야 돼요. 일단 근데 미국 증시는 이 ASML 실적이 좋다라는 일단 호재를 가지고 오늘 저녁을 시작하게 되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감을 잘 해야 돼요. 그죠? 좋은 호재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런 호재를 가지고도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오늘 밤 흐름이 정말 좀 중요하게 됐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5일선을 계속해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회복해 줘야 돼요. 어젯밤에도 회복했었어야 되는데 회복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3거래일째 5일선 아래에서 마감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밤은 반드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만 빠지고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하려면은 오늘 밤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 개장 전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하여튼 오늘 밤의 마감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 조정이 좀 더 심화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기술적인 의미가 좀 중요한 그런 밤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해봤고 어젯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이야기를 좀 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약하게 출발했죠. 다 같이요. 약하게 출발을 했는데 이 약하게 출발했던 이유는 중국이 미국 조선업에 연계된 기업들에 제재를 한다라는 발표를 해서 그랬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미국 조선업과 연계된 기업에 제재한다라는 게 결국 미중 갈등을 더 심화시킨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 이러면 주식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트럼프가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에 관세 부과한다라는 말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지금 안 좋아진 상황인데 여기에 그죠 중국이 그 결과적으로 이제 지난 금요일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중국이 조선업 연계기업 제재라는 거를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트럼프 발언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한 거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지금 더 심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뭐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와 또 그리고 뭐 어떤 화폐 가치와 관련된 뭐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그 구매력 상실로 인해서 구매력이 상실될까봐 우려해갖고 대신에 이제 주식을 산다. 지금 이런 개념으로 주식을 사람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죠.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 뭐 미중 무역 갈등, 뭐 관세 이런 갈등은 사실 주식시장의 핵심적인 이런 상승 요소를 막는 거는 아니라고요. 그죠? 이런 거는 솔직히 일단은 좀 잊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어젯밤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조선업 기업 제재한다 뭐 그런 소식은 어젯밤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나온 소식이고
이제 이 미국 증시 마감하기 전에 또 이와 관련된 소식이 하나 좀 더 나오긴 했어요. 트럼프가 중국산 식용유 수입을 중지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또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죠? 미중 갈등이 좀 더 심화되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장 막판에 나온 이런 발언에 시장은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특별한 반응은 없었어요. 잠깐 보시면 이제 미국 증시가 쭉 올라가다가 장 막판에 한 30분 정도 사이에 잠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런 지수들이, 이거는 트럼프가 중국과 관련해서 그 식용유 수입을 중단한다라는 발표를 한 이후에 나타난 반응입니다. 빠지긴 했지만 지금 이 엄청난 시장의 변동성에 비하면은 이런 거는 뭐 사실상, 그죠? 뭐 많이 움직였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미국과 중국의 뭐 갈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는 거는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이건 무시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일시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일단은 뭐 중장기적인 영향은 일단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미국과 중국 관련된 그런 이슈 하나 좀 말씀드렸고, 어쨌든 그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금 심화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11월 1일인가에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미국과 중국의 이런 갈등이 시장에 일시적인 영향들을 계속해서 좀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고, 들썩들썩 할 수 있고,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윗꼬리,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등장할 수 있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거, 최소한 11월 초까지는 이런 거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이슈들 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자면은, 일단 셧다운 지금 아마 2주째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셧다운. 근데 사실 뭐 셧다운, 뭐 아직까지 이게 셧다운이 특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시 이것도요. 이게 이제 너무나 길어지면은 모르겠지만은, 일단 셧다운은 진행 중이라는 거 일단 한쪽, 일단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생각은 하자고요. 2주, 뭐 한 주 정도 뭐 더 지속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셧다운 진행 중이라는 거 알고만 있자고요.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젯밤 중요한 게 파월 의장이 이제 완화 정책을 또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게 좀 중요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파월 향후 몇 달 내에 양적 긴축 중단 시사했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데 뭐 주요한 영향을 좀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젯밤 러셀 지수가 1.4%, 그러니까 주요 지수들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올랐는데, 그죠? 어떤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러셀 지수를 움직이잖아요. 그죠? 저금리 기대, 이런 것들이 러셀 지수를 주로 움직이는데, 어젯밤 파월 의장의 그 양적 긴축 중단 발언이 러셀 지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그래서 상승 종목수도 많았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많은 업종들이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소식인 것 같긴 해요. 그죠? 하여튼 뭐 지금까지 어떤 완화 기대감, 이런 걸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어쨌든 요것도 중요하죠. 양적 긴축이 중단된다는 거는 어쨌든 시장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 또다시 유동성이 좀 더 늘어난다라는 그런 뭐 일단 긍정적인 소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좀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도 조금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파월 발언에 또 천장을 뚫었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틀린 이야기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어젯밤은 결과적으로 시장이 약간 뭐 추가적인 유동성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기대감이 좀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뭐 단기 낙폭과대에 대한 어떤 그런 저가 매수세 유입, 그런 것도 좀 있는 거고, 요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피어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 지표가 잘 이해는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한국인 투자자분이,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한국인 투자자다 보니 한국 증시를 낮에 많이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 코스피 올라가는 걸 보면 지금 피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이게 피어에 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보셔야 되긴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거는 일단 피어에 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게 피어에 와 있으면은 이제 뭐 주식을 사기에 좋은 때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익스트림 피어까지 갈 수도 있고요. 물론 안 가고 시장이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아직 바닥이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조금 더 빠질 가능성도 일단 좀 열어는 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한동안 그죠. 너무 오랫동안 시장이 평화로웠긴 했죠. 익스트림 피어를 찍은 지가 제법 오래된 것 같아요. 한 번쯤 뭐 찍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 지표가 사실 지금 반도체 그죠? 이게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데 이게 지금 피어에 와 있다라는 게 사실 그렇게 저도 잘 와닿지는 않는데 하여튼 피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만 오르고 다른 종목들은 좀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네, 지금 이 지표가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보시면 익스트림 피어를 찍은 게 4월 초였죠. 올해 4월 초에 익스트림 피어 한번 찍고 한동안 시장이 굉장히 좋긴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찔찔찔찔 좀 빠지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피어까지 내려왔고 중립에서 피어까지 내려왔고 글쎄요. 이쯤에서 보통 이제 이 정도쯤에서 이제 뭐 주식을 사면은 높은 확률로 뭐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은 근데 이제 익스트림 피어까지 갈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어젯밤에도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금융주들이 좀 분위기가 좀 좋았죠, 그죠? 잠시만요. 네, 컴퓨터가 살짝 버벅거려 갖고 잠깐 녹화를 정지했었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금융주들이 좀 분위기 좋았죠. 금융주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해서 그런데 하여튼 오늘 밤에도 금융주들의 실적이 좀 발표 예정입니다. 하여튼 ASML이 실적 발표했고 뭐 좋은 이익을 발표했네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시간 외에서 ASML 주식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SML이 지금 3% 정도 상승하고 거의 4% 정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요런 내용. 이거 덕분에 반도체가 올라서 지금 현재 나스닥이 뭐 0.8% 상승 중입니다만은 선물이.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 본장 가봐야 됩니다. 오늘 마감이 이래야 돼요. 오늘 마감이 이래야 바닥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시작은 이렇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또 파란불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밤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나스닥 보고 계시는데 지난 여기 이 자리 단기 바닥의 가능성이 좀 높긴 하나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일선을 3거래일째 5일선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어젯밤 더군다나 하락 마감했어요. 강한 매수세를 보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바닥의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고 이제 오늘 밤에가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이제 좀 강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이 정도만 마감을 해주면은 뭐 강한 매수세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마감해주면 이제 바닥 나왔다, 조정 끝났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쪽은 조금 무거운 저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바닥 확인하는 거하고 계속 탄력적으로 오르는 거하고는 다르다라 말씀드렸죠, 그죠? 일단 뭐 조정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오늘 밤에 확인이 될 겁니다. 조정이 끝났으면은 조금 이제 위에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오늘 바닥 확인이 안 되면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조정이 굉장히 심화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가격 조정 이게 본격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조정이 좀 안 끝났을 수도 있다. 아직 바닥이 좀 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변동성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젯밤 시장이 결과적으로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락을 하면서 S&P 지수도 약간이나마 하락을 하면서 보시면 변동성이 어젯밤에도 4% 변동성 수중하는 ETF가 4%를 어젯밤에도 올랐어요. 계속해서 이 변동성이 지금 21선 위에 있고 5일선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제 5일선을 본격적으로 또 테스트를 할 예정인데 이 오늘 밤 이렇게 5일선을 확 얘가 깨면서 좀 내려와주면 시장이 안정될 수 있겠지만은 글쎄요 오늘 밤 얘가 또 5일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간다 그러면서 위쪽에 있는 36이란 자리 여기가 마디 가격이죠 이 자리를 돌파 한 장 하면은 그럼 이제 또 다른 레벨로 가는 겁니다. 다른 레벨 약간 N자 뭐 요런 모습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이런 엄청난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ASML이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될 것 같으나
자칫 잘못하면은 지난번 금요일날 빠졌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무섭게 더 빠질 가능성도 있는 좀 그런 무서운 때입니다. 오늘 밤에 그래서 기술적으로 조금 중요한 때가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에 잘했어야 되는데 어젯밤에 잘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이 좀 중요한 날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지수 같은 것도 보시면 어젯밤에 하락 마감했잖아요. 어젯밤 2점 몇 프로 하락 마감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얘도 지금 이제 5일선을 이거래일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제 두 번째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저항이 무거워졌고요. 5일선을 이제 이 하루 회복을 했었으나 다시 붕괴시키는 모습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자칫 잘못하면은 반도체 지수도 본격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경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 뭐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엔비디아도 어젯밤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안 좋죠. 5일선 밑으로 이렇게 지금 3거래일 중에 2거래일이 5일선 아래에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빨리빨리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밤 회복할 수 있을지 관건이죠. 그리고 어젯밤은 보시면은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죠?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니까 레벨업이 돼서 이렇게 더 시세가 났던 거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어젯밤 종가상으로 붕괴시켰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도 조금 불안한 감이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많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시장 어젯밤에 BOFA에서 또 펀드 매니저 서베이 그게 나왔거든요. BOFA FMS 펀드 매니저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하여튼 이 시장 과열 신호들이 조금씩 짙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텔레그램에서 제가 받은 메시지를 보자면은 뭐 보시면은 투자자들의 뭐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뭐 지난 8개월 내 최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지금 이 값을 보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죠? 절대적으로 막 높은 값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 좀 높은 수준에 좀 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영상 초반에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는 지금 피어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공포에 와 있는데 이거는 또 욕심 쪽으로 와 있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요게 지금 시장 상황을 더 잘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반도체나 AI 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뭐 요런 모습 또 그리고 뭐 몇 가지 또 그리고 그 제가 지난번부터 강조 말씀드린 게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보유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3.8%가 됐답니다. 지난번 조사에서 3.9%였는데 3.8이 됐대요. 이번에는요. 3.8이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죠. 그죠? 여기 있는 빨간색 선 어떤 기준으로 삼으라고 빨간색 선을 그어놨는데 빨간색 선 아래로 갔을 때는 시장이 통상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시면 써있죠. 설명이 3.7 아래로 가면은 강한 매도 신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3.8이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쨌든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 싸지는 않은 부담스러운 그런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재밌죠. 그죠?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기대가 가장 낮은,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때다라는 것도 그렇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 지금 굉장히 좀 시장이 지금 비싼 어떤 그죠 기술적인 측면에 뭐 이게 중장기적으로 비싼지는 뭐 솔직히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제 최근의 상승이 올해의 상승이 좀 굉장히 가팔랐기 때문에 지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런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설문조사한 것도 있는데 재미있게도 어디 있더라? 여기 있죠? 예. 사람들이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 9월 달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 10월 달 조사에서는 AI 버블에 관한 걱정을 투자자들이 큰 폭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월 달보다 10월 달에 그게 확 늘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AI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좀 슬슬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고평가된 거 아니야 라는 걸 우려할 때 사실 좀 그런 주식들이 더 올라가는 더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뭐 이런 걱정들이 분명히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때는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AI 버블을 걱정을 해서 그런지
뭐 어젯밤 같은 경우 보시면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 막 4%, 3%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죠? 반도체 지수가 요즘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조금 약한 모습 보이고 있죠, 그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의식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걱정으로 인해서 조정이 좀 심화될 가능성도 좀 있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막 절대적으로 막 주식 투자 굉장히 좋은 때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그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강세장 중에 오래간만에 지금 딱 조정이 한 번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응은 매수 대응이 맞긴 맞습니다. 매수 대응이 맞긴 맞는데 지난번 상승이 너무 길고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조정도 사실 얼마나 크게 나올지 몰라요. 아직 조정이 끝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매수 접근이 맞긴 맞는데 좀 전에 보여드린 뭐 BOFA 뭐 펀드 매니저 서베이 이런 거를 보여드린 게 그만큼 매수가 정석이긴 하나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요. 그죠? 혹시나 이제 여기서 올랐다가 또 한 번 빠지면 그러면 그런 때는 이제 하방 베팅을 생각해야 될 수 있으나 어쨌든 지금은 빠진다라고 해서 하방 베팅을 생각할 때는 아니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매수 대응이 정석적인 강세장이긴 합니다. 요거를 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약간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다 뭐 어쨌든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바닥 확인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 바닥 확인 오늘 밤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중요한 날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회복하지 못하면은 조정이 깊어질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채권은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주식시장이 힘이 빠지다 보니까 채권은 레벨업 하고 있죠. 지난번 직전 고점 여기가 직전 고점인데 그 자리를 돌파한 척 했으니까 레벨업 됐죠.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때입니다. 채권 잘 올라가고 있다. 장기 채권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외환 시장은 계속해서 답답합니다. 오늘 그냥 계속 답답한 상황이라 갖고 특별히 뭐 어떤 방향성을 잘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 같은 건 특별히 이야기할 거 없이 패스하고요. 원자재들 입장에서도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을 제외한 나머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그런 원자재들 있죠.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도 이제 오늘 밤이 좀 중요한 날이죠, 그죠? 어쨌든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예를 들어 국제유가인데,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어떤 단기 바닥 형성을 시도를 했지만은 지금 바닥 확인이 뚜렷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밤 빨리 올라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낙폭이 또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 날에 급락하고 나서 몇 거래일째 지금 이제 하락을 멈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공통적으로 오늘 밤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겁니다.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날이다 싶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 마감했죠. 파월의 비둘기파적인 그런 발언, 그죠? 양적 긴축 중단한다라는 이런 발언이 유동성에 대한 기대를 올리면서 시장이 상승 마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무튼 반도체가 강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시장을 계속해서 끌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에서도 사실 반도체가 미치는 영향이 제법 좀 요즘에 좀 커지긴 한 것 같아요. 이 지도를 보시면 코스닥 지도를 지금 보고 계신데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주로 반도체에 관련된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요즘에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시장 하락을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하여튼 최근에 코스닥은 제약바이오들이 조금 좀 서운한 흐름들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약바이오 주요 종목들이 지금 단기 바닥을 잘 못 만들어 갖고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코스닥은 지금 좀 힘이 좀 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반도체가 워낙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때문에 지금 하락은 제한적이긴 한데 이 제약바이오가 움직이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은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쨌든 코스닥은 지금 약간 좀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긴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난 상승 추세가 깨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되긴 됐어요. 물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정부의 벤처 투자 이런 것도 있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벤처 투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피가 오른 거에 한 절반 정도만 오른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키 맞추기 측면에서라도 코스닥이 언젠가 좀 힘을 쓸 것 같긴 하나,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좀 위험한 순간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쌍고점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때예요. 그리고 지금 21선 놓고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21선. 빨간색 진한 선 21선이잖아요. 이 21선을 놓고 지금 힘을 겨루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미국 증시나 뭐 갑자기 반도체 조정이 지금 반도체 지수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흐름이 괜찮은데 반도체 지수가 이 반도체 지수가 지금 어쨌든 3거래일 중에 2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2거래일째 5일선 아래에 있단 말이죠. 오늘 밤에 이런 거 빨리빨리 회복해주지 못하면은 이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미 쌍고점 비스무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좀 낙폭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코스닥이 어쨌든 그래서 지금 좀 굉장히 무거운 저항에 직면을 해서 삼중고점형 가능성도 있고 좀 크게 보면은 그런 패턴에 그런 안 좋은 패턴에 좀 직면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저항이죠. 여기는 이런 자리 1436 이런 자리를 돌파한 착하기 전까지는 일단 당분간 좀 자칫 잘못하면은 이 21선이 아래쪽으로 꺾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는 워낙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예, 뭐 지금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여튼 코스피는 매우 강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보다 사실 더 강한 게 코스피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간한 저항들도 지금 다 넘어가고 있고 그 며칠 전에 10월 10일 날 만들어놨던 단기 고점도 지금 돌파 안착을 해놓은 상태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9만 1,000원이 중요한 저항이라 그랬는데 9만 1,000원 돌파 안착해서 그냥 계속해서 잘 상승하고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일단 뭐 다 말씀드린 것 같고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 흐름 간단하게 좀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중국 증시부터 좀 볼까요? 중국 증시부터 보자면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들 지금 빠지겠다는 생각들은 없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이죠. 본토 지수죠. 보시다시피 중요한 저항이 여기인데 중요한 저항 돌파 한착 해놓고 검증하는 작업 중인데 아래쪽으로 밀리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다. 중국 증시도 매우 강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일본 증시도 뭐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유럽 증시도 뭐 그렇죠. 유럽 증시도 지금 뭐 빠지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유럽이 그나마 뭐 최근에 가장 좀 안 좋은 소식들이 겹쳐서 약하긴 하나 막 심각한 모습은 아니라서 어쨌든 아직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대장 미국이 이 오늘 밤에 단기 바닥을 만드느냐 못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조정이 심화되느냐 마느냐가 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좀 기술적으로 중요하니까 잘 보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